자, 여러분 교재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가 6번 문제가 됐습니다. 388쪽이죠. 자,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 우리가 금융을 한번 보시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자, 프로젝트 이 파이낸싱을 줄여서 PF라고 하죠. PF. 이 파이낸싱을 우리 금융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프로젝트 금융은 우리 주의할 될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사업 자체의 현금 흐름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고 원리금 상환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근거한다. 1번 개념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 사업주가 출자를 하죠. 자, 이 사업주인 이 스폰서가 우리가 출자를 해서 뭐를 만드는 특수법인을 만들죠. 특수법인. 예? 특수법인인 프로젝트 우리 개발을 위한 회사를 이렇게 시행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죠. 그래서 이 특정 프로젝트 우리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서 발생을 하는 이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합니다. 이 미래의 수익성, 이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는 점. 자, 미래의 수익성,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 그래서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우리는 이 상환의 재원으로 보는 거죠. 상환의 재원.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 사업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방식으로 상환 의무가 제한되는 장점이 있죠. 자, 사업주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죠. 비소구 금융이 원칙인데 보증이 있다. 보증. 자, 일정 부분 보증한 경우는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융기관은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한 소구 금융인 경우가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고 3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외 금융에서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금융기관 입장이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 프로젝트 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죠. 사업주 입장의 장점,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에서 부외,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다. 부외 금융 효과로 해서 채무, 부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리와 수수료 수준이 높아 일반적인 기업 금융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가 일반 우리가 기업에 있어서의 이 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거죠. 자, 5번 복잡한 계약에 따르는 사업의 지연과 이해 당사자 간 조정 어려움은 사업주와 금융기관 모두 입장에서 단점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3번 정답이죠. 66번 문제 또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67번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PF는 부동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이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 개념이죠. 일반적으로 PF의 자금 관리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에스크로우 계정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사업비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신탁회사, 자, 부동산 우리가 신탁회사에 있어서의 에스크로우 계정이 있죠. 에스크로우 계정, 위탁 관리 계좌라고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자금을 관리한다. 자금 관리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자금 관리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자, 3번 우리 일반적으로 PF의 차익 금리는 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다. 맞는 지문이고, PF는 위험 분담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계약 관계에 따라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 개발 사업에 비해서 사업 진행이 신속한 것이 아니라 계약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죠. 4번 정답. PF의 금융구조는 비소급 금융의 원칙이나 제한소급 금융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이미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이제 관련해서 68번 문제로 갑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이 사업성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에 대한 신용평가 없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가능해지므로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의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추가 부채, 부담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무구조는 형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죠. 사업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유망한 프로젝트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위험 부담을 위해 다양한 사업 주체가 계약을 통해서 금융이 이루어짐으로 절차가 간소한 것이 아니라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죠. 4번 정답. 위험을 전가하는 대신 추가되는 금융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잘 우리가 주의 좀 해두시 바라고,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393페이지에 7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사업주가 특수 목적 회사인 이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건 옳은 겁니다. 단 프로젝트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위해 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하지 않음, 이 말은 소급 금융이다. 소급 금융이라는, 비소급 금융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비소급 금융.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억 맞고, 프로젝트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부채가 표시되지 않는다. 누구의 부채로? 이 프로젝트 회사. 이 프로젝트 회사의 재무상태표상에 부채로서 뭐를 발행하죠? 회사채를 발행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죠. 이 회사채를 인수를 우리는 금융기관이 이 대주단을 형성하면서 인수를 하게 되겠죠. 자, 금융회사는 담보가 없어 위험이 높은 반면 대출 이자를 높게 할 수가 있고,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금융회사는 사업주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네 번째는 비소급 금융을 얘기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지문이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문제로 갑니다. 사업주가 특수 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하여 우린 특정 프로젝트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의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 등은 없다는 것은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관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 조달 수단이고 프로젝트 금융에 의한 채무는 사업주와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므로 이 부채 상환 의무가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이미 대출 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 제약 요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에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정답이죠. 여러분, 해당 프로젝트 개발 사업이 부실화돼서 망했다. 그러면은 금융기관도 대출해준 금액 회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부실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4번 정답. 프로젝트 회사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좀 우선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98페이지에 7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98페이지에 7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도시기금은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건설이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평가 및 실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주택저당채권을 매입을 하고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장기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하여 분양계약제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건설 사업주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아니라 이하의 주택 구입자, 임차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죠. 4번 정답입니다. 공공주택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주택금융에 비해서 대출금리도 낮고 대출기간 만기도 장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1페이지에 2번 문제,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부동산 개발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개발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여러분,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번 정답. 1번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은 온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계량물의 결합을 말하고, 또 부동산 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공간, 일공간, 쇼핑공간, 레저 등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 노동, 자본 및 기업가적인 능력의 결합 과정을 말하죠. 부동산 개발은 토지 조성 활동, 건축 활동 포함을 하고 있고, 이 개발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정 면적의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이죠. 자, 부동산 개발 개념에 관련해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좀 주의해 두시고, 자, 3번 우리 문제로 가는데, 이 월포드 견해가 많이 나오죠. 자, 이 부동산 우리가 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을 묻습니다. 자, 어떠한 형태의 개발을 할 거냐, 구상 단계에서 우리는 개발 사업을 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우리는 개발 사업으로부터 미래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단계. 여러분 뉴스에 보면 예타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계략적이란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여기 또 시험에 자주 내고, 그리고 수익성이 있으면 적정한 부지를 모색 확보하는 부지 구입 단계를 거쳐서, 네 번째 타당성,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단계죠.
이 타당성 분석 단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단계, 택지를 조성하는 건설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는 마케팅 단계, 두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지문 쪽이 시험에 좀 자주 나오죠. 이 순서 이런 흐름인데 이걸 찾았더니 몇 번이 정답이죠? 우선 사업 구상, 기역 디귿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지, 기역 디귿 니을이 나와야죠. 따라서 4번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흘러가는 흐름, 월포드의 견해입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 과정의 일반적인 절차 중 다음에 해당하는 단계죠. 자, 요 7단계에서 보는 건데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 시행 이전이 포인트예요. 이전에 개발 여건, 개발 잠재력을 분석합니다. 개발 아이템, 개발 규모의 결정, 사업 타당성 평가, 시설 종류 배치 및 동선 계획 등을 통해서 보다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가 바로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를 얘기하죠. 따라서 4번 지문 정답이고요. 자, 월포드는 또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법률적 위험, 자, 법률적 위험, 그리고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고 있다. 월포드는. 자, 그래서 이 5번 문제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 내재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정부의 정책이나 용도, 지역조 같은 토지 이용 규제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게 법률적 위험인데 우리 공법적 측면에서, 자, 공법적 우리가 측면에서 보는 게 바로 이 토지 이용 규제죠.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우리는 지역 지구제죠. 지역 지구제고, 이 사법적 측면에서 보는 게 소유권 관계를 의미하죠. 또 개발 지역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법률적 위험입니다. 이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계획했던 가격 이하나 임대료 이하로 매각되거나 임대되는 경우는 시장 위험에 해당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 기간이 연장될수록 뭐는 커진다? 이 비용상의 위험은 더 커진다는 얘기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부동산 개발의 시장 위험에 해당하지 않은 것, 이자율 상승, 공실률 증가, 공사자재 가격급 등 우리 임대료 하락, 이런 것은 다 시장 위험인데 행정 인허가에 따르는 불확실성은 법률적 위험입니다. 2번 정답이고,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 7번 문제 이런 걸 우리 잘 봐야 되는데 5번 문제라든지 5번 문제, 7번 문제 이런 것은 시험에 우선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좀 주의해 두시고, 개발업자 갑이 직면한 개발 사업의 시장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개발 기간 중에서도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발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이 개발업체의 시장 위험도 높아지죠. 선분양은 미리 분양하기 때문에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금융 조달 비용의 상승과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개발업자에게 시장 위험을 부담시키고, 후 분양은 어떻게 돼? 개발업체의 시장 위험을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이런 완공된 이후에 분양하기 때문에 위험이 어떻게 개발업자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5번 정답. 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 요소가 항상 존재하고 있죠.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으로 우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을 하는 것은 이 법률적 위험 부담을 우린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되겠고,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이 되어 사업이 지연됐다면 이는 법률적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죠. 자, 여러분이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 되겠죠. 공사 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는 무슨 위험이 돼요? 그건 시장 위험이죠. 시장 위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을 우리는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 변화에 의한 사업의 인허가, 지연에 따른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있는 위험이 아니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 없는 위험. 그래서 3번 정답.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구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죠.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 위험이 우리가 되어지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10번 이런 박스 문제도 이제 출제 가능성도 높은데, 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여러분 니은부터 볼까요? 지역 경제 분석. 자, 월포드는 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죠. 자, 부동산 우리가 개발의 타당성 분석, 부동산 분석의 체계를 5단계로 보죠. 자, 지역 경제 분석, 분석 대상 지역의 경제를 분석한 게 여기 니은이죠. 이 대상 지역의 특정 형태가 아닌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리는 분석하고 확인하고 예측하는 작업으로서 인구, 우리가 고용, 소득 등의 무슨 거죠?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네. 자, 니은 어떻게 돼요? 모든 이 포인트 맞는 질문이고, 자, 그리고 이 시장 지역 경제 분석을 통해서 두 번째 시장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 하에 뭐가 이루어진다?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진데, 시험에 작년에도 출제했죠.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게 이 시장성 분석인데, 이 시장성 분석이 여러분 기억 지음에 나오죠. 자,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몇 초? 이 지문이 뜨면은 그 지문이 뜨면 시장성 분석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기억 맞는 지문. 자, 그리고 디귿 부동산 개발은 건축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자, 여러분 토지를 조성하는 활동도 개발이에요. 건축 활동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흡수율 분석과 같은 시장성 분석 기법을 동원하면 법률 위험이 아니라 시장 위험이죠. 시장 위험. 흡수율 분석입니다.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어느 만큼의 비율로 소비 흡수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이 시장의 흡수율이 높을수록, 자, 공급된 부동산이 100% 완전히 분양하는데 걸리는 시간, 흡수 시간은 짧을수록 이 시장 위험 부담은 점점 줄어든다. 시장 위험 부담이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 개발은 토지의 효용 증진을 도모하나 항상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수반되죠. 기어, 니은, 미음이 맞네요.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분석의 단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지역 경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지역 경제 분석 이후에
시장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는 지문이죠. 자, 시장성 분석은 분양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시장 분석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타당성 분석은 이 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시장성 분석 이전에 아니라 시장성 분석 이후에 하는 거죠. 시장성 분석 이후에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이 세후 현금 흐름을 기준하죠. 세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3번 정답이고 4번 부동산 투자 분석은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서의 현금 흐름을 정보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 이런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투자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 투자 사업에 시행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시장 분석이라고 하고 요거 두 가지를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 분석,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시장 분석에서 구한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분석이 선행 분석이라면 경제성 분석은 후행 분석이고 이 개발 사업의 시장의 초점, 개발 사업의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가 시장 분석이라면 개발업자의 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가 바로 경제성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2번 문제 중요하죠. 자, 여러분 12번 문제 또 우리 중요한 유형의 문제다. 12번 문제 또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리적 타당성 분석은 대상 부지의 지형, 지세, 토질과 같은 물리적 요인들이 개발 대상 부동산의 건설 및 운영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과정 맞고요. 법률적 타당성 분석은 대상 부지와 관련된 법적인 제약 조건을 분석을 해서 대상 부지 내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 개발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익, 시장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과정이고 사업의 타당성 분석의 주요 변수들의 초기 투입값, 요걸 독립 변수죠. 이 수익성이 변하는 종속 변수죠. 이걸 예측하는 과정이 민감도 분석 개념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환경 요소의 현재의 상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과정은 인근 지역 분석에 대한 설명이죠. 15번의 5번은 우리는 투자 분석이 아니라 인근 지역 분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과 시장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틀린 것을 묻죠.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시장 분석에 있어서의 목적은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특성상 용도별, 지역별로 각각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수요 공급의 상호관계가 개발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사 분석하는 것을 시장 분석입니다. 자, 시장성 분석은 현재와 미래의 대상 부동산이란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해서 흡수율 분석과 시장에서 분양될 수 있는 가격, 적정 개발 규모 등의 예측을 하는 것은 시장성 분석에 속하는 거고, 지역 경제 분석은 지역의 경제 활동, 인구, 소득 등 대상 지역 시장 전체에 대한 총량적 지표를 분석을 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이 시장 분석은 속성상 지리적 공간적 범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하니까 틀렸죠. 국한되며. 자, 국한되며 우리는 대상 개발 사업의 경쟁력 분석에 한한다. 경쟁력 분석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성 분석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 개발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는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게 경제성 분석이라면은 우리는 특정 개발 사업의 이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은 시장 분석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에 조합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14번, 15번 문제 이런 것도 시험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 14번.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조합의 부담이 증가하죠. 수익성의 부정적 영향.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상승은 조합의 부담이 적어져서 수익성의 긍정적 영향. 조합원 부담금 인상하면은 수익성의 부정적 영향. 용적률 할증하면은 수익성이 높아지죠. 긍정적 영향. 이주비 대출 금리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주 비용이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수익성의 긍정적 영향. 공사기간 연장이나 도로 등의 기부 체납이 증가하는 것은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성의 부정적 영향. 자, 긍정적 영향 3개, 부정적 영향 4개입니다. 긍정적 영향 3개를 의미하는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15번. 시행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행사의 예상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은 분양가격 하락, 용적률 감소, 요거죠. 분양가격 하락이나 용적률 감소는 부정적 영향. 대출금리 하락, 이 토지 매입 비용, 토지 가격 하락, 공사비 하락은 수익성의 긍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3개, 부정적 영향 2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 개념 잘 기억해 두시고,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 도시 및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를 건설 공사의 수혜 또는 토지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면,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번 정답.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고, 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공급이란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의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공급이라고 하죠. 자, 도시개발법령상 부동산 도시개발사업 30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개념이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련해서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부동산 개발 방식 중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통적 개발 방식이죠. 예를 들면 토지의 형질 변경 사업으로서 소유권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권리 불변입니다. 자, 택지화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우리가 면적, 등급, 이용도,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택지 개발 후에 개발된 토지를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환지, 재분배 동그라미, 매각이 아닙니다. 재분배입니다. 2번은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신탁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이 신탁업자가 자체 자금으로 개발하여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를 신탁개발 방식 맞습니다. 개념이죠. 토지 매수 청구권이란 도시계획이나 그린벨트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그러한 개념이고, 개발권 양도제 TDR이란 보전지역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개발권을 제한하는 대신 개발지역의 개발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을 의미하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개발은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의 적응 과정 개념이 나와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개념이 나와 있죠.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밑줄, 여기가 포인트고, 이 토지를 개발한 후에 분양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개념이죠.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에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아니라 재분배하는 겁니다. 4번 정답,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하는 방식.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주로 우리가 활용되고 있죠. 자, 시험에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라 환지 방식, 수용, 매수 방식, 혼합, 혼용 방식, 요 지문이 요즘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주의해 두시고, 요 비교하는 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한번 보시고 19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인데, 도시의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에, 자, 밑줄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또 밑줄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시설, 우리 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요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개념 2번 정답인데, 자, 27회와 30회 시험에 정비 사업의 개념 출제를 했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음 시간에 20번 문제부터 우리 개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